안녕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 임민주입니다. 올해는 첫 시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슬기로운 사서생활이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킬링북스, 킬링보이스 아닙니다. 킬링북스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킬링북스는 월마다 한 가지 주제를 선정을 해서요. 여러분들께 내레이션 방식으로 각자 한 책을 선정해서 좋은 책을 깔끔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코너고요. 이 코너를 함께 하실 분들도 대폭 개편이 됐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 분들을 모셔볼까요? 소금나루 도서관의 안종민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미동 소금나루 도서관을 휘두르고 있는 팀장 안종민입니다. 휘두르고 계신가요? 네, 화끈하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 자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마포중앙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신데요. 이은경 주임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칭 자료실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르신들께 책을 전달해드리는 북실북실 서비스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과학과 수명 연장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책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과학적인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많은 이슈와 논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까 해서 이런 주제로 오늘 책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책은 데이비드 A. 싱클레어 교수의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사실 저는 남들보다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요. 우선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재승 교수님의 긴 추천사가 이 책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만 그렇지 되게 많은 분들이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유독 많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보고 나면 그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긍정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 뒤부터 꾸준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노화는 질병이고 치료를 통해서 노화의 끝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제 건강 수명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 제가 읽어드릴 부분들을 몇 군데 발췌를 해왔는데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69페이지입니다. 세포 노화는 우리가 원시적인 생존 회로를 물려받은 결과다. 이 회로는 DNA가 끊겼음을 알아차렸을 때 세포 분열과 번식을 멈추도록 진화했다. 늙은 효모 세포에게서처럼 DNA 끊김이 너무 자주 일어나거나 생존 회로가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사람의 세포는 분열을 멈출 것이고 공황 상태에 빠진 채 손상을 수선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면서 후성 유전체가 더 뒤엉키고 사이토카인을 계속 분비한다. 이것이 바로 세포 노화의 최종 단계다. 그리고 멋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 네, 이 책에서 말하는 노화의 원인은 유전자에 일어나는 정보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 정보는 소실된 것이 아니라 복원 가능한 것이고요. 그 잃어버린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듯하지만 DNA는 유전성 디지털 정보와 아날로그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아날로그 정보는 후성 유전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노화는 후성 유전학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원래의 디지털 정보를 읽어드리는 프로그래밍이라는 한 가지 원인으로 파생되는 질병이고요. 이 파생되는 질병들을 이 한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해내서 거기를 막을 수 있는 이제 유전자들을 추가적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들을 발견하면서 노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수명 연장이 삶 그 자체를 연장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삶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봤을 때 긍정적인 면들을 더 많이 검토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챕터에서 이 작가의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릴까 합니다.
462페이지고요. 일이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그 가벼운 설문조사를 한 뒤 청중에게 얼마나 오래 살든 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영원히 살고 싶다고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이 급증한다. 거의 다 그러고 싶다고 말한다. 즉, 대다수는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성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아내의 할아버지는 오랜 병상에서 지내다가 70대 초에 별세했다. 마지막 몇 년은 식물인간 상태였다. 정말로 끔찍한 운명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심장 박동기를 달았기에 몸이 죽으려고 할 때마다 기계가 되살리곤 했다. 건강을 되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생명을 되돌렸다는 뜻이다. 둘은 엄청나게 다르다. 내 생각에 건강은 놔두고 생명만 연장하는 것만큼 얼토당토하는 죄악은 거의 없다. 이 점은 중요하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지 못한다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수명을 연장하려 한다면 건강 수명까지 연장해야 하는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니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처럼 나도 무한정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덜 아프면서 더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이 연구를 한 이들 대다수는 노화와의 싸움이 죽음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건강한 삶을 연장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훨씬 더 나은 상태에서 사실상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빠르고 고통 없이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갚은 사람이라면 건강한 삶을 연장하는 치료제와 요법을 거부하거나 그런 개입을 받아들이지만 적절하다고 여길 때 끊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원치 않는데 지구에 억지로 머물러 있게 하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화적, 윤리적, 법적 원칙들을 개발하는 과정을 지금 당장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이 책을 접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실천해야 할 것들도 꽤 많이 이 책에 나와 있고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책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되기 전, 그리고 우리가 누리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만 발전한다면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을 확률은 지극히 적기 때문이죠. 함께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라면 우리도 얻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아의 종말이었습니다.